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길로저순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15번째 강의입니다. 성향이 다른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 공부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어요. 세상의 공부, 학생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어떤 획일적인 방법으로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다 다르듯이 자기 성향에 맞는 또 적합한 공부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학교 공부 그게 제일 쉽지 않나? 그래도 공부로 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는가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정의를 좀 다시 내릴 필요가 있어요. 공부는 학교 공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목표하고 또 내가 생계로 살아가는 직업에 필요한 공부들이 모두 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젓가락질 배우는 것도 공부고 자전거 타는 것도 공부고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학교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탈피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 공부는 많은 공부들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형 공부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이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 공부, 이건 또 어떤 공부법인가? 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라고 해서 학교 공부와 다르고 자전거 배우는 것과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공부 방법도 성향에 맞추어서 공부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쉽고 또 재미있게 이해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교회 그 학교 세미나 뭐 또 그 헌신 예배들이 있잖아요. 교사 헌신 예배 때 특강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 때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과 공부를 이제 지도하실 때 성향에 맞게 되도록이면 성향에 맞게 지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과 공부 반 편성할 때 이름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반 편성하지 마시고 성향별로 묶어서 좀 반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척교회와 같이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을 경우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냥 있는 아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거나 또는 공과 공부 진행을 하실 때 이번 주는 이 성향에 맞추어서 다음 주는 이 아이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학생의 성향에 맞게끔 공과 공부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성향이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성향이 아닌 운동형 성향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달달달달 외워서 암기하고 막 쓰고 이러는 것은 그 공부 방법 때문에 성경 공부, 공과 공부를 들어가는 그 도구가 되는 그 방법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를 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안 그래도 어렵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잘 들어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할까? 여러 궁리들을 하실 거예요. 이 방법도 써보시고 저 방법도 써보시고 하실 텐데요. 저는 학생의 성향에 적합한 공부 방법을 써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떤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이 성경 공부를 바이블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성경 공부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간혹 영화들 중에 성경 말씀에 그래도 가장 이게 고증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 바이블 소재만 가지고 오는 영화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 감독의 그런 뭐 재량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우리로서는 좀 거북하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영화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교사 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선별하셔서 이렇게 좀 선정하시고, 그리고 만화 영화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 부분까지는 성경 말씀이 맞고 이 이후는 조금 감독의 각색이야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서 절대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무슨 불경스럽게 이렇게 잘라버리실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디지털, 특히나 비대면의 상황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청각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조건 성향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래도 텍스트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물론 텍스트가 훨씬 더 편하고 텍스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맞는 성향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인도 있지만 성향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복합형이다 보니까 이런 시청각 소재에 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복합형은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성향이 다른 아이에게 다른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학교 공부, 성경 공부 나누지 마세요. 학교 공부나 성경 공부나 공부하는 방법은 다 같아요. 다만 자전거 타기를 배우냐, 수영하는 것을 배우냐처럼 학교형 공부를 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이 차이이지 공부 방법은 성향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 방법은 딱 이거 하나야 라고 획일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성경 공부를 그렇게 불경스럽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는 것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이끄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학교형 공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학교형 공부에 잘 맞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학교형 공부 방법으로 읽게 하는 것이 잘 맞는 성향들을 말해요. 자, 먼저 학교형 공부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학교형 공부에 잘 맞는 성향들을 말씀드릴게요. 학교형 공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학창시절 떠올려 보시면 아실 텐데요. 외우고, 암기는 기본이었죠. 외우고, 쓰고, 듣고, 그리고 읽고 하는 건데 모두 다 글자 기반, 텍스트 기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시간을 정해놓고 이 텍스트를 접하게 되지요. 학교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딱 정해진 시간에 이걸 완수해야 돼요. 오늘 배우기로 한 이 부분은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 방법이 다 텍스트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쓰고 듣고 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는 거를 좀 힘들어하고 글자보다는 동영상에 좀 익숙한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로 얘기를 할 때 가볍게 얘기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 또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객관식 문제에는 약한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객관식 문항에서 이거다라고 딱 답을 찾는 것보다는 글로 풀어서 쭉 내 생각을 말하는, 그렇게 해서 답을 가져가는 이런 성향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형 공부, 정해진 객관식 문항, 정해진 평가 체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학교형 공부, 여기에 잘 맞는 성향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형인데요. 교육형은 말 그대로 교사, 교수, 이런 가르침과 관련된 성향이지요. 그래서 교육형 성향의 분들은 어떤 학생이든 사람이든 보면은 좀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뭘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고민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가서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돼야 하는 건지도 설명해주고 싶어 해요.
잔소리가 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아유, 지적을 잘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이분들에게는 존재 이유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교육형들도 이렇게 나서서 막 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고, 아, 이 사람 이것만 고쳐주면 더 잘 될 텐데, 아,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런 것을 지적 권위와 교육적 열정이라고도 좀 말할 수 있는데요. 교육적 열정이 강하고 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많아지고 또 지적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교육형 성향의 아이들은 학교형 공부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형의 장차 진로가 교사나 교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교사적성, 교수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형 아이들은 진로를 아주 빠른 시간에 그리고 이른 시기에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일 먼저 거의 매일 접하다 하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현장이고요. 그렇다 보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 장차 선생님이 될래,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결정, 그 진로 결정을 누구보다, 다른 성향의 누구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또 확고하게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교육형이 아니라면 다른 방향으로 빨리 결정을 하겠죠. 나 선생님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요. 자, 교육형 성향이 있었어요. 학교형 공부에 잘 맞는 또 다른 성향은 또 규범형이 있습니다. 규범형은 말 그대로 규칙, 법칙, 매뉴얼, 일정한 틀 이런 것들에 매우 익숙하고 또 이런 틀들을 잘 만들어내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그러니까 공무원들, 법조인에게도 적합한 성향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들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요. 정해진 시간 그대로 지켜서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받기에도 조금 유리한 성향이기도 한데요. 객관식 시험에도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규범형 학생들에게 주관식, 논술형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논술형 답을 다 외워서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낸다기보다는 딱 정해진 대로 답해야 된다는 그런 틀이 좀 강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항에 좀 더 강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규범형 학생들에게 텍스트다, 텍스트가 아니다라는 구분은 사실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규범형은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공부 스타일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해진 것이니까요. 그게 규칙이고 그게 학교의 규정이라고 한다면 잘 따라서 합니다. 그거를 지켜내고 준수하고자 하는 굉장히 말 그대로 규범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용형 같은 경우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실용형. 이분들에게도 학교형 공부는 잘 맞습니다. 필요하니까 다니는 거겠죠.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고요. 자, 여기서 실용형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실용형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학교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자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시간 낭비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용형에게는 이 실용, 나한테 이익, 필요가 돈도 되겠지만 시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가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학습 동기, 공부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학교 공부 잘 따라 하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합니다. 자, 생명형. 생명형은 그렇게 이렇게 막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감정 기복이 막 있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자기 할 일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형 공부도 잘 맞아요. 자, 복합형. 이 복합형이 참 복잡합니다. 복합형은 학교형 공부 얼추 잘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아주 끈기 있게
항상 이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복합형들은 학교용 공부가 맞기는 맞지만 벼락치기로 해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또 시험 다가오면 또 바짝 합니다. 얼추 또 잘 봐요. 또 시험 끝나면 또 싹 잊어버려요. 이 복합형은 벼락치기에 좀 강해요. 그래서 학교 공부 잘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학교용 공부가 적합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얼추 잘 따라하기 때문에 학교용 공부에 잘 맞는 성향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요. 벼락치기, 이 벼락치기 때문에 복합형은 학년이 저학년일 때는 어머 얘 천재 아니야? 이럴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위 엉덩이로 밀고 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올라오는 그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형 학생들, 복합형이 가장 주성향인 학생들이 전교 1등을 하는 거는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다기보다는 내킬 때 벼락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고학년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자, 추리형 학교용 공부에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런데 추리형이 학교용 공부에 잘 맞긴 합니다만 예열 시간이 필요해요. 자리에 딱 앉아서 선생님 수업이 들어가니까 준비 시작 이렇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리에 생각이 많아요.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면 그 다음 계속 예측과 유추와 추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딱 들어오셨는데 오늘따라 그 헤어스타일이 조금 부산스러우셨던 거죠. 깔끔하게 하고 오시는 분이신데 좀 헝클어진 상태로 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머리 좀 이렇게 예전에 무스를 쫙 단정하게 하고 오셨는데 무스를 안 바르시고 그냥 들어오셨대요. 그때부터 이 학생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러지? 외박하셨나? 실현당했나? 무스가 떨어졌나? 내가 사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리형의 또 강점은 한번 이런 예열이 걸리고 나서 집중이 들어가면 그 몰입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험을 볼 때 주의할 점은 객관식 시험에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물론 잘합니다. 대체로 잘합니다만 객관식 시험에서 약함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수학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비문학, 그러니까 논설문이라든가 과학기사를 다룰 때 자기 생각을 좀 넣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유형에도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답이 없어 보기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긴 틀리고 남들은 다 맞히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용 공부가 안 맞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암기왕이기도 해요. 암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잡념 이런 걸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원리형 학생들도 학교용 공부에 잘 맞아요. 아주 잘 맞죠.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는 게 또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관찰형 학생들하고도 비슷합니다. 원리형, 관찰형 잘 맞아요. 학교 공부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성적에 편차가 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싫어하는 거는 막 쳐다도 안 봐요. 심한 경우는 그 과목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갑니다. 그래서 그런 호불호의 간극을 좀 좁혀주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겠지요. 자, 제작형 같은 경우는 학교용 공부가 잘 맞습니다. 그냥 이 계산기 같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팩트 중심의 계산기 같은 분들이에요.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답이 나오는 과목에 특히 강하지요. 문학 이런 쪽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학교용 공부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자, 분석형이 있는데요. 분석형은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좀 따로 떨어져 있지요. 분석형이. 이 분석형이 왜 그런가? 학교 공부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야 잘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예민해지면 학교 공부가 아주
휘청휘청합니다. 공부를 워낙 잘해요. 브레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예민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시험을 앞두고 뭐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게 오기도 하고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를 달달달달달 볶습니다. 아, 이번에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나 이번에 90점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볶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큰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을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 샬롬이 너무 필요한 성향이죠.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편안하게 평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학교용 공부가 잘 맞지 않고 본인의 성향, 본인의 재능에 맞춰진 공부가 훨씬 더 잘 맞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재능형 공부, 내가 타고난 재능, 이걸 공부해야지 되는 성향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운동형, 당연하겠죠. 활동력, 운동 감각을 타고난 성향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30분 동안, 40분 동안, 50분 동안 못 앉아 있어요. 운동형의 사인은 20분이 지나면 옵디다. 저도 강연을 많이 다녀보는데 운동형 성향의 학생들이 있는 반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정말 어쩜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지 한 20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몸을 트는 학생들이 눈에 띄어요. 한 25분, 30분 된다. 그럼 일단 아예 돌려 몸을. 35분 지나간 다음 다리를 떨어요. 약간 이렇게 되면서 다리를 떨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구나를 움직이는 시계예요. 저한테 다 말해줘요. 30분 지났다. 35분 지났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잖아요. 다리를 딱 벌리고 앉아서 이제 눕다가 일어나다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다 됐구나.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성향의 학생에게 책만 보고 글자, 텍스트 중심으로 50분 동안 꾸준히 오늘은 2시간 동안 이것만 하는 거야.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형 학생들은 짧게 단순하게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짧고 중요한 건 반복해서 그리고 반드시 쉬는 시간에는 몸을 쓰게 하고요. 타고난 재능이 높아서 정말 전문적인 분야 운동선수로 가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본인이 재능을 갖고 있는 그 종목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미분적분을 반드시 풀고 이건 정말 적어도 60점 이상은 받고 70점 이상은 받아야 돼 라고 미분적분을 가르치고 공부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운동형 학생들은 타고난 운동 감각을 살리는 공부가 중요하고요. 선수로 나가지 않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활동력을 좀 쓸 수 있도록 공부 시간을 좀 이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짧고 굵게 중요한 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창조형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해요. 재능형 공부가. 왜냐하면 창조형은 오감을 갖고 태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감각, 음감, 또 맛감각, 냄새를 잘 맡는, 향을 잘 맡는 후각 이런 것들도 타고났고요. 연기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타고난 재능을 잘 살리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텍스트 위주의 공부에 좀 약합니다. 자, 그리고 제작형, 이 성향도 손재주가 좋아요. 뭘 잘 만들고 부수고 또 조립하고 하는 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재능형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학교형 공부도 잘 맞는 친구들이었죠? 재능형 공부도 잘 맞습니다. 참 특이한 성향이죠. 얼마나 좋아요. 재능도 좋고 학교 공부도 좋고. 그런데 너무 욕심을 내시진 마세요. 제작형, 전교 1등 이런 건 욕심을 내시진 마세요. 재능형 공부, 학교형 공부를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수준만큼만 합니다. 자, 복합형. 네, 복합형 학교형 공부도 맞지만 벼락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능형 공부에도 좀 더 치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합형 재능형 공부 무엇이 있을까요? 복합형이 타고난 그 세부적인 재능들, 영상 쪽이라면 영상 쪽으로, 또는 건축 이런 쪽이라면 또 건축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쪽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겠지요. 복합형에게 재능형 공부, 또 다른 공부 방법은 다양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과목을 한 주제와 한 단원을 다룰 때 그와 연계된 과목들로 다양하게 연계된 사건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자, 봉사형, 소통형, 진취형들은 학교형 공부를 하긴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근데 봉사형은 사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열심히의 의미가 좀 달라요. 열심히 앉아만 있어요. 공부가 하는 만큼 잘 성적은 나오지 않는 성향이에요. 경쟁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소통형은 입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말로 하고 학교를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러 가니까 놀러 가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공부도 적당히만 합니다. 진취형은 이렇게 꼼꼼함이 좀 떨어져요. 스케일도 크고 리더십도 강한데. 그래서 이 봉사형, 소통형, 진취형은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 재능을 발휘하는 공부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봉사형 같은 경우는 봉사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자신의 봉사형이 갖고 있는 봉사심, 서비스 마인드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학교 공부 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소통형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토론식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 중심의 공부로 가는 게 좋겠고요. 진취형은 리더십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롤모델 하나를 딱 정해놓고 저 롤모델이 될 거야. 저 롤모델처럼 나는 성장할 거야. 라는 어떤 목표를 딱 주시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부방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거창할까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그 공부의 리더가 되게 해서 그 방의 리더가 이런 경우에는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성경 공부 팀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 본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좀 발휘하게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취형에게는 따라할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배, 선생님 이런 분들의 어떤 자격, 이런 수준 이런 거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하고 판가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인지 나를 따르게 해야 할 사람인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배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성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롤모델을 정해놓고 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또 더 배움에 정진을 한다. 이런 것들로 재능형 공부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형 공부에 맞는지 재능형 공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성향에 따라서 학교형 공부, 재능형 공부를 좀 이제 성경 공부에도 도입을 하고 접목을 시켜야지 학생들이 성경 어려워, 성경 재미없어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막을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성경 재밌었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성향에 맞는 공부법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볼 거예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